네, 어서 오세요. 세 분 하시는 일 청중분들께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성환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성환 교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너무 이게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한번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야 저희가 말도 잘 열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오신 그 본전을 빼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안녕하세요. 시키는 대로 잘하시네요.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린 의과대학에 있어서 의사라고 착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의사인 듯 의사 같은 의사 아닌 의공학과에 있는 교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역마살에 좀 있어갖고 전자공학을 쪽 분야의 일을 한참 하다가 또 항공우주공학, 여러분들 미국 우주국 아시는 나사라고 거기서 한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또 지금은 또 한국에 와서 의공학이라는 분야에서 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역마살이 있어갖고 좀 그렇고 항상 웃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진 제 자칭 별명이 유쾌한 과학자 김성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의 김정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강연을 하면 되게 투덜거리고 이거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좀 상당히 제 레퍼토리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학위를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부하고 석사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카이스트가 무슨 학부가 있냐 하실 텐데 저는 학부 2기고요. 그리고 MIT에서 공부를 했고요. 사실 제가 MIT에서 첫 논문이 뭐였냐면은 원숭이하고 사람의 손을 연결해서 그 움직이는 첫 번째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래서 많이 레퍼가 되고 했는데 제가 이걸 박사로 할까 생각했었는데 원숭이 훈련시키는 게 2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수선해 죽고 이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연구를 하냐면 사람과 로봇을 같은 공간에 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호할 때고 로봇을 보호할 때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소프트 로봇을 가지고 걸음걸이를 교정하는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강문정 교수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포항공대 화학과에 있고요. 저는 화학공학 학부 석사 박사를 했고 화학과에 있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고분자 소재를 기반으로 오늘 말씀드린 인공근육 소재 그리고 오늘 말씀 안 드린 전지 소재나 이런 다양한 소재에 활용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로봇공학자시고 여기 박문정 교수님이 인공근육 전문가십니다. 이따가 질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러면 패널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사회자님 시작하시기 전에 네. 놀라셨죠? 네. 박문정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꿈과 희망을 너무 심어드리고 사고를 딱 치시고 이제 패널 토론에서 우리 보러 너네가 수습해라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꿈과 희망이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박문정 교수님은 꿈과 희망을 심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 로봇의 매력입니다. 먼저 오늘 오신 청중분들 중에 소프트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로봇공학자가 두 분이나 오셨으니까 오늘 소프트 로봇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소프트 로봇의 개념이 어떤 건가요, 교수님? 예, 뭐 박문정 교수님 강의 한참 들으셨겠지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로봇을 처음 들으신 분이 아마 대다수 분들이실 거고 소프트 로봇이라는 말이 나온 게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문어 로봇을 보셨겠지만 제가 참 깜짝 놀라실 만한 문어 로봇. 사실은 박문정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건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틀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예,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어가 플레이 눌러주세요. 문어가 저기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고 뚜껑을 저렇게 닫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 문어가 막 그 문어는 아니죠? 뭐 승률 맞추고 이랬던 문어는 아닌 거죠? 그거는 축구 스코어 맞히는 로봇이고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붙여준 별명이 똑똑한 로봇입니다. 저 문어는 특별한 로봇이 아니고요. 모든 문어가 똑같습니다. 모든 문어를 상대로 보시면 뚜껑이 돌아가고 있죠, 계속.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려봤을 것 같은데요. 큰 힘이 걸리는 쪽으로 보고 쉽게 열리는 쪽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열리는
있는 방향으로 돌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회 먹느라고 정말 잘 안 보실 텐데 이태리 사람들은 좀 보는 모양입니다. 저거 이태리에서 찍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저 문어가 벽에 빨판을 딱 붙여가지고 힘을 잡고요, 그 다음에 머리로 돌립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문어가. 월드컵 승자 맞추는 게 쇼가 아니라요, 문어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항상 TV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결국 열었네요. 예, 신기합니다. 저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이제 한번 소프트 로봇이 이제 저건 인공 근육이죠 사실. 그러니까 보여드린 거고요. 그 소프트 로봇이 이제 왜 등장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하정우가 나오는 터널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 터널에 갇혔는데 그 구조하려는 그 팀들이 가서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갖고 이제 뭐 거기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뱀 같이 생긴 그 카메라 마이크로폰을 집어넣는데 그거 이제 마이크로폰이 아니라 이제 카메라까지 그 위안 아마 뱀 같이 생긴 형태의 그런 로봇이 개발된다면은 그 구조물이 그러니까 터널에 붕괴됐어도 그 구멍을 뚫고 아까 박문정 교수님이 스탠포드 동영상 보여드린 거 그런 것처럼 뚫고 들어가서 구조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은 이제 더 구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기존 로봇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프트란 말이 앞에 붙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김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소프트 로봇하고 또 인공 근육하고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른 건가요? 예, 뭐 일단은 소프트 로봇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아까 저기 사회자님께서 여성 강연자라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여성 강연자가 적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프트 로봇이라는 거는 별도의 로봇이 아니라 지금까지 로봇공학자는 늘 생각하기를 단단하고 빠르고 강한 것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해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쓴다든지 굉장히 큰 모터를 쓴다든지. 근데 문어 보시면은 그냥 부딪혀가면서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소프트 로봇이라고 붙였고요. 뒤에 보시면 아마 이게 하버드에서 굉장히 많이 가끔 보셨을 텐데 이게 소프트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하드한 모터가 없어요. 구동기가. 근데 사실은 저 그림에서 생략된 게 뭐냐면 등 뒤에 되게 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터가 그러니까 선풍기에 들어가는 그 돌아가는 그게 서너 개가 7-8개가 달려서요. 계속 감아줍니다. 이 케이블을. 그러면은 옷에 숨어 있는 케이블들이 계속 움직이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소프트 로봇이지만 인공 근육은 아닌 거고요. 박문정 교수님은 개발하신 것이 된다면 그 케이블 자체가 전기를 받아서 수축하고 늘어나면서 하게 되면 정말 저 그림에서 보여주는 100%의 어떤 웨어러블한 로봇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 로봇이 그 일반 로봇만큼이나 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아가던 방향에서 잠깐 돌아서서 다른 것을 보고요. 사실은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다 야금야금 해왔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러다가 소프트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나도 하네. 이런 식으로 좀 전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프트 로봇은 역사가 아직 짧아서요. 그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박문정 교수님이 보여주신 꿈과 희망은 지금 논문들, 그 대학교 교수 연구실 중심으로 되고 있는 그런 수준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뭐 10년, 뭐 20년이 지나서 소프트 로봇이 굉장히 발전을 해갖고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기존 로봇 그 아직 큰 힘을 내는 기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정은 여러분들 제 생각에 이 앞에 앉아 있는 이런 훌륭한 학생들이 한 3명만 있으면 하는데 그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 저기 헌재 그 재판관이 말했지 하지만 그러나 항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여러분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그 리퀴드 메탈을 해갖고 리퀴드가 메탈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소재가 개발되고 그런 과학 기술이 이제 우리한테 오면은 소프트 로봇도 충분한 힘을 낸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남자가 잘하는 일 있고 여자가 잘하는 거 있죠. 물론 요새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우수하지만은 그래서 남자가 잘하는 일은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가 잘하는 일 여자가 잘하는 게 좋듯이 기존 로봇이 할 수 있는 기존 로봇이 하고 소프트 로봇이 하는 거는 소프트 로봇이 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그 기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잘하는 걸 더 잘하죠. 여자인데 술을 굉장히 잘 먹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 로봇이 임자만 잘 만나면
예전에 기존 로봇이 못하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늘 저는 오늘 꿈과 희망을 주기로 마음먹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딱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런 소프트 로봇이 앞으로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디에 응용되면 자기 그 소프트한 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연하신 박문정 교수님은 이제 화학 쪽에서 인공 근육을 만드신 역할을 하고 그런 인공 근육이 만들어지시면 김정 교수님이 이제 소프트 로봇을 만드시고 저는 의공학이니까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는 의사는 아니지만요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는 그걸 응용하는 그런 목적이 돼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강연 중에 나왔던 내시경 그런 장비들을 소프트 로봇으로 바꾸면은 가장 와닿는 응용 분야가 되겠고요. 또 지진이나 원전 사고 났을 때 화재 같은 그런 현장에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또 기존 로봇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야에 굉장히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신장 개업하면요 풍선이 서 있죠. 그 팔이 막 흔들리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제어를 잘하게 되면 이렇게 소프트 로봇이나 지금도 지나다니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활용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프트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뜬금없지만 내유외강이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 강한 존재가 딱 그 소프트 로봇의 존재랑 더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소프트 로봇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인공 근육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주로 다룬 인공 근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인공 근육은 인간 근육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교수님? 일단은 또 악역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기능에 되게 이제 집중을 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면에선 이제 근육을 능가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돌아보면은 그 근육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 여러분 그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아주 조금만 먹고 하루 종일 다니는데 로봇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전기를 계속 꽂고 있다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은 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복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폴리머 소재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프트 소재라는 게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피로하고 노화가 있습니다. 피로는 이제 간 때문에 생기는 그 피로가 아니고요. 자, 그 피로라는 거는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할 때마다 다른 성질이 나타나게 돼.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 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피로와 노화가 같이 올 텐데 이 소재가 좀 오래되면 수명이 있다든지 어떻게 되면 이제 열화돼서 바스라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성질 굉장히 딱딱해질 때가 있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해결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이언맨이나 이런 식으로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인간 근육과 인공 근육의 차이 다른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사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전기에 감항하는 소재들이 구동되는 전압이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소재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수백 볼트, 수 킬로 볼트. 근데 아까 제가 인체 내에 작은 그 커런트를 가지고 신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소재를 저희가 개발했지만 또 한 번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근육 소재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공이 갑자기 탁 떨어지면 우리는 바로 딱 잡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개발된 인공 근육 소재는 공 떨어진 지 한참 있다가 흔듭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가 우리 인간의 근육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근육이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강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응답 속도 이것이 가장 시급한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현재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손 같은 전자 의수를 만든다. 가능할까? 뭐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 제일 싫어하시는데 10년 안에 전자 의수 만들려면 어떤 요소 기술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네. 예, 이제 전자 의선도 다른 스토리인데 아까 잠깐 오스트리아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또 투덜거린 저거 한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 나는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동기라는 이제 그 인공 근육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근육을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 센서라든지 아니면 근육 센서 다 있고요. 이 비근한 뇌로 이제 우리들은 등을 긁을 때 그냥 별 부담 없이 등 긁죠. 등 위치 다 알고 내 손 위치가 어디가 그릴 수가 있는데 로봇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팔의 위치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공 근육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 몸에 있는 수많은 그 센서들과 같은 비슷한 기능을 넣어야 되고요. 그것들이 다 회로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수학적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충격에 약하고 이런 것들은 소프트 로봇에 해결되겠지만은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돼서 10년 안에는 힘들지 않을까. 또 가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10년은 좀 심한 것 같고 한 몇십 년 정도 꼬마들이 좀 있을 때는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소리해서. 아니 등도 못 긁는 손을 1억 얼마 주고 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등 긁는 건데 효자손보다도 못하면 그런 손을 왜 무겁게 달고 다니죠? 저도 순간 지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 비디오를 보시면 그 사용하는 사람이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눈을 보면서 계속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의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손과 똑같은 인공 근육의 의수를 만든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여러분들 외계인들 보면 다 사람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는 손가락이 5개가 없이 3개만 있더라도 기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먼저 개발된다 그러면은 뭐 조금 땡길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뇌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또 빠르게 반응하고 힘을 내고 이러는 몸의 능력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가장 미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미래 로봇, 영화 속 로봇, 사이보그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공학자와 인공근육학자가 나와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에서 봤던 그리고 앞으로 볼 영화에 나오는 로봇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먼저 지금 앞으로 보실 한 3-4편의 영화는 저희가 20여 편의 영화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몇 편의 영화가 되겠고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화면은 어벤져스 투라를 갖고 한국에서도 촬영이 됐었고 2015년에 극장에서 상영이 된 건데요. 거기 이제 악역을 맡은 두 로봇입니다. 저 두 로봇은 여러분들이 아는 어벤져스 아이언맨이라든지 헐크라든지 이런 좋은 쪽 사람들이 아니고 악역을 맡은 두 사람인데 둘 다 인공지능이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빼고 몸을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 좌측에 보시는 로봇이 기존의 로봇이랑 거의 흡사한 몸을 가진 거고 우측에 있는 것이 인공근육으로 해서 가진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 거는 기존의 로봇 개념의 몸체와 인공근육의 몸체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인공근육이 붙으면서 그렇죠? 네. 사실 여담이지만 이 울트론의 무시무시한 거는 이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번에 들은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무섭다는 게 이걸 처리하려다 보니까 일단 떼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 이런 것과 맞물리면은 이런 무서운 기술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다른 관점을 봐서 그런가 이걸 보니까 이 최근 어벤져스 옷은 정말 섹시하구나. 토니 스타크가 그렇게 멋져 보이게 입히는 옷이 참 옷발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공 근육도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역시 클라우드 얘기하시고 저랑 완전 보는 관점이 다르십니다. 사실 헐크도 인공근육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헐크는 또 헐크 나름대로 멋지죠. 딱 보면 남성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니 스타크는 또 다른 그런 아무래도 저는 외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헐크가 커지기 전에도 잘생겼는데요. 영화 배우라서. 그리고 거기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도 사실 그런 어떤 실험에 의해서 탄생된 인공근육을 가진 슈퍼파워를 가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벤져스가 인공근육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벤져스랑 DC랑. 네, 다음 로봇 보여주시죠. 네, 박문정 교수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제가 아까 강연 때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돌보미 로봇, 빅히어로 로봇인데 제가 사실 저 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음식점 앞에 풍선 로봇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저께 학생들이랑 그룹 미팅을 하면서 학생들 물어봤습니다. 야, 저 빅히어 로봇은 왜 저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학생들 나름대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이런 게 아닐까 했는데 제가 가장 수긍한 거는 우리 보통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만한 곰돌이 인형 선물 사면 좋아가지고 침대에 맨날 놓고 배구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모양 자체가 저렇게 생긴 남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근한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모양 자체가 돌보미 로봇으로는 가장 포근한 그런 인상을 주는 모양이 아닐까. 그리고 풍선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원형으로 생기면 좀 부피가 줄고 늘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복귀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로봇의 이제 데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딱딱한 로봇보다는 줄었다가 켜졌다가 할 때 좀 훨씬 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보는 게 다르군요, 저랑. 네. 저는 왜 저렇게 왜 만들었을까를 봤을 때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자세히 보셨으면 제가 풍선 로봇인데 어떤 보관함에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풍선이 뭐 공기를 뺐다가 넣었다는 거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공기를 뺀 상태에서 어떤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공기를 집어넣고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은 지금 뭐 제가 나사에 있어서 일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은 인플레이터블 캡슐이라 그래갖고 그 우주에 보내는데 그런 풍선 모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해서 그다음에 우주에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기를 넣어갖고 이제 실제 모양이 되게. 그 이유는 부피가 커지면은 보내기가 어려우니까요, 우주상공으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소프트한 소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효과가 있네요. 유용하네요. 예. 그다음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사람과 로봇이 부딪히면 누가 위험하냐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가면 로봇은 제일 중요한 데 있고요. 이렇게 쳐놔 있습니다. 사람이 고장 못 내게요. 왜냐하면 그 하드한 로봇들은 다 기어로 들어가는데 기어 이불 하나 나가면은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소재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로봇을 보호하는 연구를 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는 연구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재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 같습니다. 그렇군요. 로봇이 하나 더 준비가 돼 있죠. 다음 네. 이 로봇. 제가 또 이 영상을 갖고 왔는데 뭐 인터스텔라 아까도 실수하더니 역시 한 번 실수하면은 실전에서 실수를 합니다.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저 타스 로봇이라는 게 나오는데 막대기 4개로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걸어가는 모양이 되겠고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헤엄을 쳐서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게 되겠습니다. 저런 정도의 로봇은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한다면 한 10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한다면.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현실의 로봇은 우측에 보시는 치타 로봇이라고 그래갖고 치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여러 연구소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저 단계는 보여주는 거는 지금 동영상인데 지금 사진만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저 치타 로봇이 저 장애물들을 장애물 경주하듯이 저 뛰어넘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 개발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치타 로봇도 충분히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요. 어쨌든 그 영화 속에 있는 미래의 로봇 기술과 또 현실의 로봇 기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봉한 영화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개봉할 11월에 개봉 예정일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는 사이보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볼까 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오른쪽 아래에 팔 한쪽이 캐논포로 변해 있는 그 캐릭터가 지금 사이보그입니다, 교수님.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이따 뭐 답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다른 주인공들이 다 뭐 신의 아들 뭐 이 정도입니다. 외계인,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보그라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서. 근데 운동선수가요 사고가 나면서 뇌만 놔두고 다 이제 사고를 당한 걸 아버지가 이제 다 기계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인공 근육이 되고 아까 뭐 장애인 친구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추구하는 바가 아마 거기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다 합쳐놓은 기술들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아마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 정도고 영화 제작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신의 아들을 만드는 거나 비슷한 정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교수님.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살면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소프트 로봇 인공 근육을 얘기할 때는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희망적이고 다 저 때문입니다. 아, 네, 교수님 저 덕분입니다. 때문입니다. 네. 네, 영화 빅히어로에 나오는 아까 보셨는 그 베이맥스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인간의 친구가 돼주는 힐링 로봇이죠. 앞으로 이런 로봇의 탄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